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바로 귀성길에 오르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힘차게 보내시고 설 명절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 그리고 이 시장의 방향성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랜만에 44K를 지금 상회해서 지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22MA 위에 계속해서 있었고, 그리고 삼각 수렴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는 지금 상단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이 어디로 이어질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이 있다고 늘 강조를 드렸죠. 44.7K 부근에 있는 이 저항 구간들을 뚫고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에서 보면 매물대가 굉장히 물량이 많았던 구간들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일단 테스트를 해서 주간 종가를 마감하고 난 이후에 최고가까지 다시 한번 더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흐름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황들은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 바로 하단으로 지금 이 구간과 이 구간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 지금 42.8에서 44.1 사이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있으니까 지금 하방으로 지금 이탈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에 매물대가 좀 비교적 옅은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들이 조금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이 추세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그 구간들을 정확하게 돌파를 하고 올라가야지 추세가 전환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CBD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 보겠습니다. 45K에서 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던 이 매도벽들이 이제는 좀 많이 옅어져 있고, 그리고 위 상단으로 촘촘하게 형성은 되어 있는데 그 정도가 좀 두껍지 않은 그런 매도벽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벽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하단으로 형성이 거의 되어 있지 않고 지금 42K 인근으로 해서 좀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이 매수세든 매도세든 어느 한쪽이 조금만 더 기울어지게 되면은 가격이 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가격을 끌어올린 거는 이제 전체적인 고래들이 다 같이 움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요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이제 물량을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보라색 고래도 물량을 던져내다가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이끌다가 반등을 하는데 이제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빨간색 고래는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색 고래도 여기서는 약간 고개를 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모든 집단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상승을 좀 향해서 가는 움직임들을 일단 이 CVD라고 하는 데이터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IBIT, 블랙락의 ETF가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거래량에서 추월을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계속해서 블랙락이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많이 높여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도 지금 블랙락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이 그레이스케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계속해서 추월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추세들이 그레이스케일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블랙락과 피델리티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GBTC의 유출량도 지금 급감하는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감소를 하다가 이제 적정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이 시장을 무조건적으로 또 불리시하게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유출량도 줄고 블랙락의 유입량이 추월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에 출시되었을 때 대비로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들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거를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유출량이 이제 빠지는 것들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나머지 9개 ETF의 어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유출량이 좀 안정화되고 그리고 뭐 뱅가드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창구들을 열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와야지 다시 한번 더 좀 극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그런 문제들은 아마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절대적인 거래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집단들의 매집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고래들이 최근 2주간에
또 물량들을 늘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고래들이 73개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66%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 부자들이 점점 더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주체들 중에서는 아마 기관들도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지난 1월에 CME의 거래량 자체가 또 3년 내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유출량이 많이 늘어나 있었는데 이게 지금 급속도로 많이 감소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커의 거래량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한 상황들이죠. 이 얘기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서 매매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 그런 움직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양전환을 해서 이제 상승 추세로 어떤 전환을 하는 그런 부분들로 첫 번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동성이 곧 임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측면들로 이 표를 해석을 해보면 상방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다, 저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날짜는 4월 17일에서 뭐 20일 정도 사이에 반감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게 됐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되는 주체는 채굴자들이죠. 그래서 채굴자들이 물량을 대거 매도해서, 왜냐하면 채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크게 폭락을 시킨다,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2016년과 2020년 반감기의 어떤 전후로 해서 흐름들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조정들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대량 물량 매도가 나오지 않을 정황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지금 오디너스 프로토콜에 의해서 지금 인스크립션 수수료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또 추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은 스팟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된 이후로 무려 6천만 개 이상의 인스크립션이 생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NFT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큰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꾸준히 좀 이어질 수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채굴자들의 재정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반감기가 지나고도. 그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이 대형 채굴자들이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가격이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채굴 비용 자체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블랙락 같은 기관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물량을 가지고 오려면은 브로커리지 서비스나 미국 채굴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채굴 회사들이 안 내놓는 거죠. 왜냐하면은 안 내놓으면 더 비싸게 그들이 사줄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공급이 반감기 때문에 더 줄어들게 되는 효과와 더불어서 이 본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안 내놓는 효과들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아주 더 희소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수요는 극도로 늘어나고 공급은 극도로 긴축되면은 시장의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돈나무 원리 캐시우드가, 원래 비트코인이 2030년에 150만 달러 정도까지 예상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230만 달러, 한화로는 거의 30억 7천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 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보고서에서 향후의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금융, 스마트 계약 등의 신기술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제에는요,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대비 50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내 비트코인 비중이 대략 20% 가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허황된 얘기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블랙락이 본인들의 보고서에서 이보다 더 많은 포트폴리오 물량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향후에는 주식, 유, 채권사 이 포트폴리오들이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9.4%까지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10% 이상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뭐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만 시장에 있을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파이넥스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제우 쿠너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연기될 것이다라는 추측이 아직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은 단기적으로 하락 조정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도요, 이것 말고도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가 지나고 대세 상승장 구간에서도요, 계속해서 조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조정들이 오는 그 과정들은요, 결국 시장이 더 탄탄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는 어떤 조정들은요, 반드시 필요한 조정, 건강한 조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 재무부가 테러리스트 자금 세탁에 현금이 여전히 가장 많이 활용되지만 암호화폐 위협이 크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떤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뭔가 어떤 암묵적인 리스크들,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되지 않은 리스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중국 춘절이 3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설날과 동일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는 현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전까지는 그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관측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에 중국이 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중국인들이 춘절을 앞두고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현금화를 해서, 왜냐하면 이제 써야 될 돈이 많으니까 사용하고 나서 또 이후에 바로 다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마커스 틸렌의 얘기는 춘절 3일 전에 매입을 하고 춘절 10일 후에 매도를 했을 때 이 2주간의 평균 수익률이 11%에 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21년 이후 2022년이랑 2023년 기점으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 요 당시에만 11%보다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뭐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사고 팔고 투자를 하는 자산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의 어떤 변동성들이 발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니까요. 우리 한번 이 현상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더리움과 솔라나 차트 간단하게 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월에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또 올 상반기의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트레이더들은 5월 승인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이더리움 옵션의 콜 진영의 미결제 악정이 지금 한 주 동안 계속 증가를 해왔고, 현재 푸콜 비율 자체가 0.31로 롱베팅에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 자체가 1을 기준으로 하는데 1 미만이면은 콜옵션 거래량이 풋옵션 거래량보다 많다는 거죠. 푸콜 비율이니까요. 근데 0.31까지 갔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월, 4월, 5월 만기가 되는 이더리움 옵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트레이더들의 생각인 거고요.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SEC의 입장에서는 이 관점과는 전혀 다른 어떤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차트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20 지수 이동 평균선과 50 이동 평균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425달러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영역에 지금 이더리움도 도달한 것이고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그 다음 단계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추세 전환의 어떤 상황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00에서 다지기 잘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2,600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2,700달러 이상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또 하방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2,100달러까지도 지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100달러를 살짝 상회를 했습니다. 촬영 시점에서는. 근데 이 구간을 다시 상승 추세로 어떤 전환을 위해서는 107달러 선을 지금 회복을 빠르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으면은 이후에는 이제 120달러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될 텐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어제 또 5시간 가까이 다운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 1분기 이후로 거의 1년 만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다시 가격 방어를 좀 잘 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 장점이 여기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시스템 오류들이 계속해서 나게 되는 거는 이 네트워크의 어떤 신뢰성, 그리고 어떤 금융에 적합한 플랫폼이냐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한 대처들을 좀 잘 해내야 되고, 추가적인 어떤 오류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